디카프리오의 여성 편력. 나는 환경연설을 했던 멋진 디카프리오가 왜 이리 여성 편력이 심한가 궁금해서 그에 대해 공부를 했다. 그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고 홀어머니의 헌신 속에 가난하게 LA에서 살다가 친척이 방송에 나오는 계기로 배우를 꿈꾸며 오디션을 보러 다녔다. 그의 엄마는 3시간씩 드라이브를 하며 그를 뒷바라지 한다. 그는 유명한 배우가 약물 과용으로 죽자 다음 배우로 지목되어 뜨게 된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는 모토 아래 잘생긴 외모와 다양한 연기의 스펙트럼을 통해 그는 탑 배우가 된다. 그는 여러 여배우들조차 흠모하는 남성이 된다. 하지만 그는 결혼하지 않고 25세 미만의 금발 모델들과 연애하고 헤어지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생각하다가 그는 이혼 가정의 불안 속에 자랐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람은 어린 시절 양육자의 관계에 의해 인생을 좌우하는 성품을 갖게 된다. 어린 시절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영향 아래 있었던가가 그 사람의 전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다. 아이들을 평생 가르치는 업을 가진 나로서 인성이 안정된 아이들이 학습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본다. 공부도 재능이다.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여러 무성한 말들이 있지만 부모의 가치관이나 자식을 대하는 방식 등은 아이들의 자존감과 인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은 그 주변이 그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결과인 것 같다. 교육이라는 대계를 성급함으로 망치지 말기를 부탁한다. 부모의 인생이 안정적인 가치로 채워져 있고 실천으로 무르익을 때 자녀들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것이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수업한 아이. 얼마 전에 한 아이가 수업을 하는데 아파 보였다. 기침도 계속 나오고 목소리도 쉰 상태였다. 알고 봤더니 그 아이는 코로나에 걸려있는 상태였다. 웬만한 아이들이면 수업을 취소하고 보충을 잡았을 텐데 그 아이는 아픈 상태에도 수업을 강행하였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태도로 수업을 했다. 말을 시키기 미안할 정도였지만 그 아이는 아픈 목 상태를 참아가면서 수업하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다. 아프면 쉬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너무 아프면 쉬어야겠지만 아픈 것도 자꾸 쉬다 보면은 그것은 쉬는 게 당연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나도 2년 동안 해야 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아픈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도 수업에 빠지지는 않았다. 모든 것은 정신력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중간에 나가다가 너무 아파 후회한 적도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빠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붙들고 수업을 나갔다. 정말 난 내가 너무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라는 후회가 될 정도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그날 가서 나는 수업을 잘 마치고 돌아왔다. 물론 전염적인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업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요즘 유난히 아픈 아이들이 많다. 아파서 학교를 못 갔어요. 조퇴했어요. 아이들이 오늘 수업 안 하고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했다. 그때 난 두 손을 들어 올려보았다. 나 저번 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내 수술해야 된대. 수술해야 하는 손을 갖고 나 지금 수업하고 있는 거야. 나 마우스 만져서도 안 돼. 근데 그럼 어떡해. 아프다고 안 하고 살 순 없잖아.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 아이들은 몸이 아파 눈을 좀 찡그리고 살짝 기침을 했다. 하지만 나는 못 본 척하며 수업을 마쳤다. 때로는 무리하게 강행해야 하는 이유도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다. 아파도 참아가면서 공부하는 아이가 아파도 참아가면서 직장 생활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유난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은 자신이 못한다고 느끼며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단점을 드러내거나 그러는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 아이들의 자존감은 기스를 내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아이들과 만나면 일부러 표정을 굉장히 맑게 짓고 아주 반가운 모습으로 맞으려고 노력한다. 얼굴로서 표현할 수 있는 환영과 인정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이다. 약간은 연극 배우처럼 과정되게 행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리고 내가 무능한 척하고 내가 더 못하는 부분을 드러내어 그 아이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 아이는 아는 선에서 알려주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나는 그 아이의 유능함을 극대화시켜 아주 칭찬해준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이 쓸모있고 굉장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다. 그리고 아이의 목소리는 경쾌해지고 어깨는 올라가고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아이의 자존감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아이는 실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아이와 하는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아이는 원래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결과를 보이는 경우를 나는 본다. 나는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내가 선물을 샀어. 분명 마음에 들걸? 왠 줄 알아? 내가 골랐기 때문이지. 다소 거만할 수 있는 그 표현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었다. 그 화법이 경쾌하고 사랑스러운 자신감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보충 안 하면 학교 못 다녀. 난 분기별로 쉰다. 이번에도 그 시기가 돼서 며칠 쉰다고 공지를 했다. 아이들이 신나했고 당연히 보충을 안 한다고 선포했다. 힘없는 선생님은 알았다고 했다. 그런데 한 번도 수업을 안 빠지고 다 보충하는 학부모가 계신다. 그래서 아이에게 보충 안 한다더니 어떻게 하게 됐어? 보충 안 하면 학교 못 다닌대요. 저렇게 내 수업을 밀어주시는구나. 너무 감동을 받았다. 아이는 옷이나 가방을 좋아한다. 수업을 열심히 하고 숙제를 올리는 걸로 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택배로 보내준다. 아이는 점점 성실해지고 숙제 도달률이 많이 올랐다. 실력도 당연히 오르고 있다. 빨간 날 다 쉬고 생일이라 쉬고 친구랑 파자마 파티한다고 쉬고 아프다고 쉬고 컨디션 나쁘다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핑계를 대며 쉰다. 어느 정도의 수업을 이끌어줘야 퍽퍽 구멍이 나는 흐름을 끊어줄 수 있는데 도대체 당길 수가 없다. 때론 강력하게 밀어주시는 학부모님 덕에 힘을 받아 아이들을 쭉 이끌 수가 있다. 부모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된다.